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들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미용사로 일하면서 많은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지역을 위해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의회 이학수 의원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 하던 이학수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개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 하던 이학수 의원입니다. 개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또 센스 있는 소개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이름을 잘 지어주신 거죠. 예. 제 이름이 이학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또 의원님 인터뷰들 찾아보니까 평택에서 미용실을 30년 이상 운영을 해오다가 정치에 입문하셨다고요? 네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신 겁니까? 일단 이제 미용을 하다 보면 이제 또 대한미용사의 미용 지부장 또 하고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제 미용인들의 이제 어려움을 대변을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은 내가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동료분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네. 그거를 해결하는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활동하고 계신 상임위원회가 교육기획위원회거든요. 부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임위를 결정하신 것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솔직히 첫 번째는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가고 싶은 게 1순위였고요. 예. 교육은 후순위였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또 여기 들어오시고 부위원장까지 맡게 되신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 탁월한 능력을 누군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관련된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먼저 작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네. IB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제 국제 네네.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인데 네. 이거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 IB가 뭔지 소개 좀 간략히 해주시고요.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대구하고 제주도에서 먼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이제 우려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되는 신규 교육이다 보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든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는 찬반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IB 교육을 이렇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이제 190개국 3,300여 개 대학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 같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교육적인 그런 거에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초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 IB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창의성이라든가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떤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예. 내가 만들어가는 얘기, 내 생각이 틀리지가 않은 거죠. 자기 주장이. 그러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겠죠. 동기부여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IB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IB가 그 IB 리그 할 때 그 IB가 아니고요. 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그래갖고요. 네, 거기에 줄임말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서술형 시험 중심이고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인데 네.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걱정은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도입에 찬성하는. 걱정하는 부분은 뭐라고 하면 이 예. IB 교육을 너무 반대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너무 낯설어하고 반대할까 봐 오히려 걱정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면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공부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소년기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공부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대학이 목적이 아니다 보면 다양한 어떤 많은 경험과 체험 위주,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어떤 뛰어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또 에너지가 활성화하다 보니까 스포츠 같은 건 꼭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학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공부는 대학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 취지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막상 우리 학교에 도입한다라고 생각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아니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수능을 이제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변화되면 큰 학부모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예. 이렇겠죠, 솔직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디플로마라는 걸 따게 되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190여 개국에 3,300여 개의 대학을 언제든지 거기를 갈 수 있어요. 이 IB 점수로 인해서. 그렇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경기도교육청의 영재교육 활성화도 강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경기도의 영재교육 수혜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요? 지금 거의 꼴찌죠. 전국 17개 시도에서요? 네네. 0.61%. 한 100명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봤을 때 지금 전국 최하위가 맞습니다. 이 영재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영재교육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삼성이라는 최고의 기업도 있죠. 예. 그러니까 SW 인재교육이 절실한 거고요. 그다음에 SW 분야와 문화 콘텐츠 분야, 그다음 특목 혹은 영재학교가 이게 그런 부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영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활성화를 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잖아요. 예. 그다음에 천연 자원이 부족한 건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계와 경쟁하려면 우리는 인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두뇌로 싸워야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뭐 자원이 없고, 그럼 여태까지 성장한 게 기술력이잖아요. 네, 기술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조금 더 힘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 경기도가 서울보다 학생 수가 70만 명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학생 수가 많으면 또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우리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149만 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80여만 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국에 20만 30만. 그러니까 과학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과학고 영재고 하나. 네. 근데 영재고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전국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만, 20만, 30만 되고 80만. 서울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20만, 30만 되는 이제 지역들도 보면 보통 2-3개가 기본으로 있어요. 예. 근데 경기도는 지금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학고는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 2개 정도가 더 설립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뿐 아니고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직 또 행정직의 처우를 개선해 줄 것도 요청을 하셨던데 네.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도 교육 환경을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바로 현실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창문이 고장이 났는데 문이 잘 안 열린다든가 화장실이 뭔가 고장이 났다든가 예.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는 깨끗한 학교라든가 또 안전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그분들이 학교 시설 배치교와 미배치교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행정직이 다 하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력 보충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급여라든지 이런 처우 개선이 더 필요한 중점적인 건가요? 일단은 교육청 내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보면 그 학교 내에 이제 요즘 보면 그러니까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많이 그만두는 현실이죠. 예. 그분들이.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정말 전혀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자, 지역구 얘기도 잠시만 나눠볼게요. 의원님 지역구가 평택인데 네.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현안, 올해 꼭 이것만큼은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현덕지구라고 있어요. 예. 저희가 이제 16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토지 거래 제한 구역 또 행위 제한 구역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새로 고쳐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땅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니면 자식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 근데 이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꾸밀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좀 많이 좀 불편하시죠. 현덕지구. 16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 2023년 계획과 또 청취자분들, 경기도민, 평택 주민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 개면연 때는, 그러니까 2020년도는 제가 감사한 말을 꼭 하고 싶고요.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는 현장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민분들과 어떤 그 자리를 직접 찾아가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의치에 있는 만큼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구나. 쟤는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학수고대 하는 일 다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통화로 했지만요. 다음에는 네네.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기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